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PSG의 이강인은 20일 FC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절제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 등 슈퍼스타들의 존재 때문인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은 공을 잡는 위치가 다양했고 플레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과감하고 화려한 드리블은 마요르카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한 만큼 이강인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는데요. 두 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며 승리를 이끈 게 그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바페와 덴벨레 등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PSG는 음바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음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PSG는 음바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격수 영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수준의 선수는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음바페 실력에 준하는 공격수 자체가 희귀합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원래 자유를 부여할 때 날개를 단 듯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랬고 연령대 대표팀이나 어대표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롤 이강인은 늘 한 단계 위의 선수로 진화해왔습니다. 이강인이 최종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엔리케 감독에게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힌트가 될 만합니다.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스페인 라리가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리그앙보다 수준 높은 무대에서 이강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PSG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타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쇼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음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에 따르면 음바페가 이탈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2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게 됐고 이 금액은 선수 영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에 따르면 하파엘 레앙과 빅터 오시멘이 유력 후보입니다. 이 가운데 레앙은 음바페와 마찬가지로 최전방 공격수는 물론이고 측면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선언한 대로 이강인의 주전 경쟁 역시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아볼라는 중원 보강도 있을 예정이라며 나폴리 흡이차 크바라헬리아와 맨체스터시티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바는 이강인과 같은 왼발잡이에다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와 우가르테가 대표적입니다. 로마노 기자는 솔레르에 대해 이번 여름에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 생제르맹에선 이제 끝났다. 에스턴 빌라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스페인에서도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 동기인 우가르테는 이탈리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레키프는 PSG는 마누엘 우가르테를 판매하려 하고 있다. 그를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와 AC 밀란에 제의를 했다.
우가르테는 PSG가 자신에게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날 알렸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에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부진할 때 큰 비판을 받으며 힘들진 않을까 괜스레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팬들도 구단보다 큰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최악의 구단이다. 2년만 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자. 성장해야 할 때니 음바페 놈이랑 한 맞추면서 성장하고 크면 빨리 이적하자. 거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메시가 괜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메시가 욕먹을 정도면 진짜 파리는 학을 떼야 하는 곳이다. 메시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2년 뒤 바로 이적하자. 메시에 이어 발롱도르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강인이 등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 파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